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중요하긴 한데요. 오늘은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죠. 앱스틴과 선거 부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재 서사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르비아입니다. 나라 이름인데 미국 2020년 대선에 대해서 어떤 시도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라고 하는 그런 서버에서 있었다라는 내용이 최근 패트릭 버니나 에메랄드 로빈슨 등에서 나왔었는데요. 저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 이야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틀 전 글입니다. 네, 다행히 이렇게 한국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긴데요. 그냥 여러분 쭉 보시면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면서 그 앱스틴 문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저격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좀 목이 정상이 아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앱스틴을 사랑하고 그에게 돈을 주고 그의 섬에 가고 파티에 참석하고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인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서 다들 이전부터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정작 다 지금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은 많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민주당 정치의 현실이고 마지막 줄이 좀 재밌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라.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대요. 이 글을 여러분 12월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고요. 여러분 이 글만 보면 딱 이제 그런가 보다 뭐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쓰시는 어떤 그런 말투와 내용과 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어제죠. 그러니까 12월 27일에 새로운 일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앱스틴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거를 제외하고 100만 페이지가 더 발견됐다고 합니다. 100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미국 커뮤니티나 막 이런 데서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트럼프 일기 때부터 발목을 잡고요. 뭔 말만 이렇게 하면은 뭐 앱스틴 문건 트럼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길,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길을 밑에 인용을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참고하고 이제 새로운 글을 읽어라 라는 내용의 어떤 그런 글인데요. 이 밑에 글은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앱스틴 관련 자료가 100만 페이지 더 발견됐습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조장한 이 조작극에 모든 상황, 시간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두고 선거 부정이나 다른 문제 해결에 착수할까요? 앱스틴과 공모한 것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망신을 줘서 나라를 위해 다시 힘써야 합니다. 급진좌파는 사람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래전에 죽은 앱스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다른 마녀 사냥일 뿐입니다. 저희 마지막 줄에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합니다가 맞고요. 저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앱스틴 관련 자료가 100만 페이지가 더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 파일이 공개된 서사를 쭉 보시면요. 맨날 일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공개하라. 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걸로 발목 잡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했는데 지금 또 공개가 되니까 미공개 파일 있지 않냐, 트럼프 나온 거 공개해라, 지금 또 100만 페이지 더 발견됐다, 또 공개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공개하기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공화당들 지금 너네 미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는 거다, 너네 바보다, 이런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 상황은 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끊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끊어질 수가 없는 문제다. 왜냐면 저쪽에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이겁니다. 지금 선거 부정 같은 문제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앱스틴 관련 자료가 끝나지를 않아 가지고 법무부가 이 일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텐데,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12월에 펠레스콥이라고 나오는 그 세르비아 관련한 매체예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탈취 시도에 세르비아가 연루됐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에메랄드 로빈슨이나 여러 그 패트릭 번이나 이런 분들,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분들의 그런 X 게시글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게시글이 막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지금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이 그게 있기 전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라는 곳에서 그거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트럼프 팀이 그때 일론 머스크나 수지 와일즈나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서버를 무력화시켰다라는 내용. 그때가 이제 한 10월, 11월 때 나온 내용이니까 시점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거는 이제 12월 25일 날 올린 동영상이에요. 이거는 트루스 소셜에 올리셨고요. 여기를 제가 저작권 때문에 틀 수는 없고, 이게 그냥 별다른 글 없이 그냥 동영상 하나만 이렇게 딱 올리셨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지 말씀을 드리면, 클레이 파리크라고 하는 인물의 청문회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 선거 테스트 연구소나 여러 투표 시스템 제조업체 장비 테스트 해본 사람이고, 이런, 그러니까 선거 무결성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X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아무튼 이 분이 이 청문회, 미국 의회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줌인데요. 거기서 이제 참고인으로서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 언급을 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상을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게 3,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다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의원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서버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이 사람이 베오그라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이게 여러분, 참고로 이 시점이 2020년, 2021년, 2년 그때쯤이니까 최근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전에 있었던 세르비아 언급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새롭게 또 나오고 있고, 에메랄드 로빈슨이나 패트릭 버네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르비아라는 언급 자체는 이미 한참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별다른 글 없이 올려도 이러한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망하 쪽이나 많은 곳에서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라스문센에서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굿모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컴퓨터 전문가 벤 코튼가, 앞에서 말씀드린 클레이 파리크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증언들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이 되어 왔었던 세르비아 도미니언의 베오그라드 시설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엔드,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라스문센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정황들이 맞아가고 있고요. 증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세르비아 측에서 하나 또 나온 새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 하셨고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국무부에서 한 Rewards for Justice라고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사이버 개입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0,000의 보상을 제공한다라는 거고, 이게 2020년에 올라온 공식 프로그램, 미국 국무부의 프로그램 홍보물이에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사용되어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뭐 특정 국가 세르비아라는 국가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부터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셨죠? 그 텔레그램으로 했던 거. 그래서 이 세르비아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린 건데요. 요점은 세르비아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미니언 투표기에 접근이 가능했고 트럼프의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들은이라는 게 그 당시의 미국 정부를 말해요. 2020년 때니까 정부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뭐 법무부 이쪽. 그래서 당신들은 세르비아에 있는 세르비아인들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경고를 받았으며 이를 막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모두가 말하는 미국 선거 도난에 관한 정보는 이미 선거 이전부터 세르비아에서 나왔다. 물리엄파가 이제 당시 법무장관인데요. 당시 법무부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대응을 했다면 선거에 대한 도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티나 피터스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새롭게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이런 글인데 그러면서 밑에 이제 본인이 제보한 글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선거 사기에 대한 외국의 직접 개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 회사, 조직, 위치, 문서, 녹취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선거 당일 또는 전날 연락하겠다. 절차에 합의하기 전까지 통화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RFJ 제보하는 그 봇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2020년에요. 네, 그래서 이 세르비아에서 온 제보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인이 제보한 글을 두고 이거 미국의 그 정부 당시의 관리들이 알았음에도 덮은 거 아니냐, 이러한 지금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 세르비아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당시 도미니언 서버가 어떻게 밝혀질지 굉장히 궁금한 지금 상황입니다. 저도 궁금하고 뭐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개될 그 시점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곳에서 1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죠. 이제 다음 주입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1월에 뭔가 공개가 있을지 그 부분 굉장히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8일입니다. 28일 오늘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조금 더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젤렌에 우크라가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28일 날 드디어 새롭게 또 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이 회담을 하는데 이게 종전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거죠. 그동안 쭉 있었던 내용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종전안을 하루 앞두고 또 키우의 대규모 공습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우크라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그 평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유럽의 정상들이 이 미국과 우크라 사이를 조금 이간질시켜서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통화 녹취까지 또 공개가 되었는데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젤렌에 대해서 내 승인 없이 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뭐 회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0개 평화 계획 안에 젤렌이 일단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미온적인 태도라는 게 뭐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젤렌이 새롭게 뭔가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게 공개된다면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이 패턴을 보면요. 미국이 뭔가 제안하면 우크라가 거절하고 아니다. 지금 새로운 걸 좀 할 테니까 지원을 일단 더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벌써 3년이 지금 여러분 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평화협 협상안을 전달을 했는데 그리고 선거도 해라. 지금 왜냐면 계엄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도 선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선거를 미루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이 젤렌을 정당한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 쪽은 트럼프 대통령 거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겠고 대신 더 큰 요구를 하면서 선거도 할 테니까 일단 선거 자금도 지원 좀 해주고 안보 보장도 좀 확실하게 해주고 일단은 더 많이 지원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그 돈을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해외에 돈 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맞물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담이 여러분 끝나면 다시 또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종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었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홈에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 나오는데요.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요즘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다치시는데 넘어지지 마시고 그 길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잘 보고 다니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이상해서 목소리가 좀 제대로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양해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